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 우리 주석스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그리고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주자 석자 우리 스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님께서는 뭐 워낙 불교 방송 필요한 일이라면 마다 않고 다 나서서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제 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우리 장수연 아나운서와 함께 이 BBS 초대석에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네. 벌써 4년이나 됐다고 그러니까요. 해서. 저희가 2020년 말쯤에 한번 뵙고서는 그리고는 4년이 됐더라고요. 엊그제 뵌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그래도 새해니까요.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이참에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TV, 라디오 애청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새해 덕담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BS TV 그리고 또 BBS 불교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이 BBS 초대석을 전국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보고 또 듣고 계실 텐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갑진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청룡의 해라고 하죠.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 2024년은 여러분들이 발언하시는 일들 그리고 서원하시는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부처님 전에 저도 항상 기도드리고요. 자주 뵙지 못하고 자주 음성을 들려드리진 못하더라도 항상 우리 불교방송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멋진 불자, 한국 불교의 또 희망이 되는 불자로서 정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갑진년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발음하실 때 보면 그 특유의 액센트가 있거든요. 네. 그 액센트로 갑진년을 발음을 하시니까 정말 갑진 한 해가 될 것 같은.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긴 했지만은 정말 작년까지 너무나 바쁘게 우리 스님께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름도 재밌습니다. 제9회 꼬레디시 페스티벌. 네. 네. 그 꼬레디시가 네. 여기에 한국이 있다라는 프랑스어로 그 뜻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작년 11월이었죠. 네, 여기에서 우리 스님께서 K 부디즘을 대표해가지고 3번의 강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일단 이 꼬레디시 페스티벌이 어떤 거길래 제9회까지 오게 된 건지 불교의 명상을 전파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한국 무용을 전공하시고 또 프랑스로 건너가셔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계시는 무용가라고 할 수 있죠. 네. 남영호 감독이라고 또 이 한불수교 또 100주년을 통해서 한국의 이 무용가들과 그리고 프랑스의 무용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작업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고요. 또 프랑스의 몽펠리에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남쪽에 있는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한 800km 정도? 저도 처음 가본 곳인데 소설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한인의 회장을 또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문화축제 꼬레디시 여기에 한국이 있다라는 축제를 만들어서 사실은 프랑스의 각 도시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만 이 축제를 한국 문화 축제를 이렇게 성대하게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뭐 파리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더 특화되어서 벌써 9회를 맞이했고 벌써 저희가 24년이니까 올해 11월에는 10회가 된다라고. 네, 남 감독님께서 이제 스님께서 한 5년 정도 해마다 오셔서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불교 문화 그 중에서 또 유럽인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뭔가 함께 하고 싶어하는 네. 이 수행 네. 또 명상에 대해서 특히나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티베트 불교 또 그쵸. 베트남 불교 네. 틱낙한 스님으로 인해서 네. 베트남 불교가 많이 알려지고 또 베트남 수행법이라든지 네. 또 달라이라마 존자님에 의해서 티베트 불교의 수행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 불교에서 전해주시는 이 명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 다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한국 불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교리와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 참 많다라는 것을 제가 현지에 가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해외에서 지금 K컬처라는 네.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한 지는 벌써 꽤 됐어요. 그렇죠. 이제는 뭐 한국인들 나가면은 코리안 그런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락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좀 대중문화적인 부분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음식.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꼬레디시 페스티벌에서는 한국의 정신적인 문화인 이 불교의 명상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스님을 초청했다니까 야 그쪽 분들 진짜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사실은 그 남용호 감독께서 종교가 저도 현지에 가서 알았는데 또 그 전에 한국에 들어오시면 프랑스 무용가들과 함께 오셔서 저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하셨거든요. 오랜 인연이시군요. 종교가 저는 불교 신자라고 알았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캐톨릭 신자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의 이런 어떤 수행 문화를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이 갈구하고 있다라는 것에 또 저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말을 전해드렸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K-팝이라든지 K-푸드 정말 그냥 하나의 말 그대로 즐길 거리들 오락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림, 또 어떤 도서 출판에 대한 한국 책이 한국 도서가 불어로 또 번역되어서 또 한국 작가들과 함께하는 또 한국의 무용가들과 특히나 제가 그 티베트 불교 사원의 티베트 명상문화센터에 가서 이 명상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부산 국제무용제가 있습니다. 국제무용제 조직위원장이 바로 또 신은주 불자신데요. 그분들이 함께 가셔서 제가 강연을 하고 나서 승무를 이렇게 프랑스인들에게 보여주셔서 굉장히 환호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굉장히 진짜 뭐 요즘 그 보통들 인터넷에 하는 뭐 국뽕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아마 정말 거기 계신 교민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민들 말씀하시니까 교민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 거의가 현지인들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우리 어떤 강연이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하는 차로 한 2대만 그런데 사실은 유럽은 아주 그런 거 자유가 굉장히 자기 어떤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문화축제 꼬레디시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속을 해서 현지 프랑스인들이 몽펠리에 시민들이 동참하겠다라는 접수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참여하는데 참여비가 한 20유로인지 30유로인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그냥 하게 되면 어떤 좀 그런 부분을 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해서 가치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20유로에서 30유로 정도 참여비가 있고 그런데 다 개개인이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해서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다가 내가 마음을 내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지불하고 그 가치를 내가 살 것인가 그리고 찾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현장을 보고 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첫날 그 명상 강연을 할 때는
한 180년 된 성당 건물이었습니다. 와. 근데 유럽에 이제 그 성당들이 네. 점점점 문을 닫는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몽펠리에 시에서 이 성당을 사들여서 하나의 그 시민회관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네. 정말 아름다운 오래된 석조 건물에 네. 예전에는 성당으로 쓰여졌던 그 공간에서 네. 또 몽펠리에 시민들과 함께 네. 이렇게 그 명상에 대한 또 호흡법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 이 한국의 명상은 명상의 단계에서 점차를 밟아 올라갔을 때 한국 불교의 조사선과 그리고 가나선을 조금 더 정신 레벨이 올라간 수행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꼭 방문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티베트 불교 신자분들도 한 10분 정도 함께 해주셨어요. 끝나고 나는데 네. 눈물을 흘리시면서 티베트 그 옴 아모카 살바모짜 모지 사다야를 이렇게 개송으로 불러주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동하시고 네. 또 함께 환희해 주시고 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어떤 국경을 넘어서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 네. 진리는 하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첫 번째 몽펠리에 시민들 대상의 명상 강의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성당에서 이미 비어버린 그 주인이 사라진 성당을 갖다가 시민들의 네. 공간으로 개조하고 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저 동양에서 온 정말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정신을 또 한국화한 그 바로 그 참선과 명상에 대해서 강의하는 동양에서 온 저 스님. 그리고 그 성당 건물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굉장히 높잖아요. 고딩양식이라면 그리고 정말 끝까지 또 올라가죠. 석조로 네. 된 건물이다 보니까 네. 공명이 좀 잘 되는 부분이 그쵸,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죽비와 명종을 들고 갔었거든요. 와우. 그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네. 죽비 소리 네. 그리고 이렇게 명종 소리에 맞추어서 또 저희 명상문화센터에서 만들어진 명상음악이 몇 곡 있습니다. 네. 그 음악을 들고 가서 이렇게 예를 들어 1시간 반 정도 강의라면 네. 한 30분 정도는 명상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는 죽비에 맞춰서 잠시 호흡을 고르는 네 그리고 저는 최종의 목적은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가나선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명상은 가장 하나의 알아차림이 있고 우리가 이빠사나라고 하죠. 그쵸. 알아차림이고 인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면 한국 불교에서는 더 정신의 레벨을 높여서 완전의 마음의 벽을 만나서 가장 마지막에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멋진 수행법이 있다. 그렇게 해서 또 단계별로 10분씩 음악 명상도 하고 네. 호흡 명상도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한 2, 30분 정도는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참 네. 놀랄 일이 많았었어요. 우리 한국 불교의 불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받고 네. 불자들이 아니더라도 한국인들 대상의 강의를 할 때 네네. 질문을 받는 것에 약간의 그 레벨이 달랐다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의 바로 호흡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리고 자기가 본인들이 느꼈던 10분간의 그 감성에 대해서 너무나 진솔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셨을 때 저도 그에 맞는 또 대답들을 해드리면서 참 받아들이는 것이 오픈 마인드구나. 참 열려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네. 이렇게 바로바로 흡수가 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첫 번째 시간이었죠. 아는 게 병이란 얘기도 하죠. 너무 많은 것을 사전에 알고 있다 보면 네, 오히려 네. 그것이 앞을 가리기도 맞습니다. 하는데 네, 비어져 있으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 그렇죠. 하나에 집중하는 분들이 네. 오히려 또 무언가를 확 느끼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분들께서 경험을 하신 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나고 스님께서 박수를 받고 이제 무대에서 퇴장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성당문을 열고 나왔을 때
뭔가 내가 마법의 시간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그만한 것에도 사실은 문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그쵸. 분들이 또 프랑스인들이기도 한데 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또 그런 1시간 반 정도 한 시간들을 네.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는 또 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 많으셔서 알려드렸는데 네. 과연 찾아오실지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프랑스 분들은 같습니다. 오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 배낭 하나 메고서는 맞습니다. 와서 또 마음이 네. 또 딱 닿으면은 몇 달이고 네, 네. 몇 년이고 또 그렇게 오시기도 하고 네. 좀 자유로운 영혼들이 좀 많으신 것 같기는 네. 해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네. 그 세 군데 이렇게 그러게요. 세 강연을 번의 강의. 했었는데 첫 번째 몽펠리에 성당에서. 네, 시민들 대상이었고 네. 두 번째는 티벳 명상센터였습니다. 그 몽펠리에 시내에서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말하면 한 설악산 꼭대기 올라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요. 네, 저도 알지 못하는 곳이어서 네네. 이거 팔려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네. 정말 그곳에 산 꼭대기였지만 광활한 명상센터가 만들어져 있었더라고요. 뭐 달라이 라마 존자님은 거기서 뵐 수는 없었지만 이제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 오시면은 주석하시는 방이라든지 처소를 이렇게 저도 들어가서 네, 잠시 이렇게 존자님의 그런 에너지를 느껴보기도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파트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티처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수 정예식으로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쿠무다 명상문화센터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이 많았었는데 한 15명 정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명상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이라든지 생각들을 바로바로 질문하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뭐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날 제가 방문했을 때 모여 계시는 분들이 한 200여 명 정도 거기 뭐 프랑스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유럽 국가에 분들이 다 건너오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명상 지도를 받고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국에서 온 스님이 강의를 하고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곳에 계신 분들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한 150여 분 정도 네, 함께 이제 큰 법당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로 말하자면 그곳에 모여서 또 몽펠리에 시민들 대상으로 했던 방식으로 했었는데 저는 또 여기서도 느꼈던 거는 참 진솔하게 자기 표현을 잘하구나. 우리 그 한국인들하고 약간 다른 네. 그런 걸 느끼면서 저도 또 진솔한 대답을 해드렸고 그곳에서도 또 이 명상을 지도하시는 또 각국의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달라이 라마 존자님 티베트 불교에 귀하신 스님들께서도 강의 장소에 오셔서 함께 경청해 주시는 모습이 네, 참 좋았었습니다. 네. 우리 또 이 한국어를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그 고등학교에 가셔가지고 또 강의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장문의 고등학교죠. 정말 그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몽펠레 시내에 있는 곳인데 역사도 오래됐고 또 장모네라는 분이 또 프랑스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감이 되는 분이시고 또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그래서 한 200여 명 정도 그 강당에 모였는데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죠.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동원됐는가. 이거 들어야지만 수업으로 쳐주는 것인가. 점수를 잘 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학생들만 웃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꼬레디시 위원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를 하고 그렇게 신청을 해서 온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의 어떤 집중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 너무 행복하셨을 것 저는 같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좀 위안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온 수행자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구나. 그리고 또 이제 명상의 실기에도 함께 이렇게 음악 명상도 하고 또 명종을 가지고 또 명상도 했었는데 또 학생들의 질문이 굉장히 심오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 한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시험에 대한 고민, 또 성적에 대한 고민, 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가, 취업을 할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본인들이 스스로 접수해서 온 학생들이다 보니까 정말 그런 깊은 고민들을 많이 끌어낸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교장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거든요. 선생님 한 분께서 중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전까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일로 머리가 아프고 명상 강의라고 해서 어떤 것일까 이게 티벳 선사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20분 정도 이 명상을 하면서 정말 강의 끝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일도 스님 제가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진 걸 느꼈는데 편안해진 동시에 좋은 소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너무 해피해졌고 네. 아마 제가 이 명상을 통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에 일도 잘 풀리지 않았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호응도가 네.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선생님 이 말씀만 제가 2박 3일만 넘게 들어도 저는 한 달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깝고 우리 스님 표정을 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겠다. 에피소드 하나하나 다 챙겨서 듣고 싶다 싶은데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힘이 어떻게 보면 벌써 쿠무다 문화재단이 10주년을 작년 말에 맞이를 했고요. 또 명상문화센터를 또 건립하셔서 2주년 동안 2주년이 되도록 많은 분들을 또 지도하시면서 실제로 정말 실수를 하면서 이렇게 닦아오신 내공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께서 또 취임과 동시에 맞습니다. 네, 계속 화두처럼 어제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명상의 대중화, 명상을 통해서 한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스며들듯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 하나의 사명감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프랑스를 갔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쿠무다 명상문화센터에서 만들어지는 또 10년 동안의 그런 어떤 활동들 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3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첫 번째는 조율이었다. 조율.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 특히나 종교적인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고 현대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도의 법칙이겠죠. 그렇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저의 첫 번째 키워드였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밀도이다. 밀도. 그 과정을 진행해 왔으면은 우리가 폼을 만들었다면 이제 내실을 다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밀도 있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밀도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어왔던 것 같고 가장 마지막에는 항상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행복, 그것은 바로 수행이다. 수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10년 동안 이어져 온 쿠무다의 3가지 키워드인데 이제 그렇게 하나씩 진행되고 있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또 부처님의 방편의 말씀과 비유의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명상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행착오 겪으면서 조금씩 조율해가고 다져가고 밀도를 쌓아가고 또 올해 저희 대운사와 쿠무다 재단의 가장 중심 하나의 이념이라고 한다면 기도와 수행 문화를 더욱더 정착시켜 보자라는 그 화두로서 올해는 좀 더 정진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실 때는 뭔가 좀 더 방편설 쪽으로 강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넓게 해가지고서 재밌지? 이런 것도 있어.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 보니 여기 불교가 있네? 네. 라는 느낌이라면은 이제 몇 년 만에 뵌 스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에 대한 얘기, 네. 깨달음을 향해 가는 얘기 네, 쪽으로 네. 완벽하게 이제 방향을 정리를 하셔가지고서 네. 끌고 가시는 그런 그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대운사 법당에서는 네. 이제 3월 달부터 12월까지 1년 과정으로 안국 선원장이신 수불큰 스님을 모시고 육조단경 한 달에 한 번 네. 네, 강의를 들으면서 네. 또 가나선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네. 저희 법당에서 가나선 실참 네.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수행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네. 뭐 경전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법회는 또 상시 네,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4년 전에는 제가 그랬나 봅니다. 네. 이것은 다 방편으로서 방편이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그 문화를 선도해 주는 것이 음.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또 저희 수행자들은 수행의 문화를 또 가장 마지막에는 맞습니다. 끌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저희가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네. 그 힘을 갖춰야지 우리 또 중생들과 함께 하자라고 권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뭔가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쿠모다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명상센터에서 우리 스님께서 네. 말씀하시는 또 사찰로 또 찾아가셔도 괜찮으실 것 네, 같고요. 네. 우리 수불 큰 스님께서도 그렇게 네, 함께 네. 해주시고 네. 그런 속에서 나에게 맞는 수행법과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한 번씩 점검하는 시간들 가지신다면은 그렇죠. 네.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2024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BBS 불교 방송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석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대운사 주지로 그렇게 그곳에서 많은 분들과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만드시고요. 또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운동본부 또 상임이사로서 활동하시고 또 쿠무다 이사장으로서 10여 년간 지금 많은 것들을 만들어 오시고 문화적인 어떤 행사도 만들고 지원도 하시고 뭐 더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또 해외에서 또 이렇게 또 활동하시고 명경문화재단 여기서 또 이렇게 많은 인재 양성 네. 또 장학금 사업,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도 또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듣자 하니 경주에다가 또 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국제 명상센터를 만들겠다라고 또 서원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네. 이 생에 아니면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명경문화재단에서 그 재단 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 해마다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실적이 뭔가 이렇게 그렇죠. 하나씩 있어야 되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네. 그냥 법인 자금만 이렇게 놓아두면은 그것이 또 네, 부산시에서나 네, 정부에서 이제 뭔가 사업이 부실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간혹 스님들이나 불자님들께서 네. 아니 저기 불사하고 빚도 많을 텐데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주는 일도 사실은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쵸. 빚도 많을 텐데 기금을 어떻게 근데 마련하지? 사실은 그 법인 재단 법인과 네. 또 저희 대운사 사찰은 또 네. 별개의 하나의 법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매해마다의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지 장학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공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뭐 재단이나 우리 법인 같은 기금은 사실은 그 용도밖에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센터를 짓는다. 거기에 대한 부지를 한 5천 평 정도 마련하고 나니까 언제 지을지는 모르지만 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표현, 이 표현 써도 되나요? 네, 뭔데요? 그냥 질렀다라고. 질렀다. 예, 뭐 그 정도쯤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지가 없는 상태라면 사실은 10주년에 맞춰서 버전 2입니다라고 발표하기 힘들 텐데, 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우리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타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과 그리고 네. 또 국제 명상센터. 네. 제가 10몇 년 전부터 틱낙한 스님께서 계실 때부터
이제 그 보르도 쪽에 음. 플럼 빌리지를 몇 맞아요. 번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번에도 다녀오셨다고. 거기서 수행도 네. 해보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보면서 네.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냥 템플스테이 개념을 떠나서 네. 이렇게 명상과 좀 자유로운 어떤 그런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정신과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네네. 갈 수 있는 그냥 곳. 사실은 네. 플럼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네. 종을 한번 치면 걷다가도 잠시 멈춤, 공양을 하다가도 숟가락을 든 채로 잠시 멈춤이잖아요. 뭐 숲속에 앉아 있어서 명상을 하다가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저희는 한국 불교에 있어서는 그런 조금 자유로운 명상 공간이 좀 거대한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쿠무다 명상문화센터라는 곳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 7월이었죠. 우리 원장 스님 300일, 취임 300일 이렇게 법회를 보는데 네. 그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사실은 그 공간의 불사가 참 쉽지 않은 불사였는데 네. 막상 큰 프로그램이나 큰 법회나 의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한 대 있는 것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발언을 셌고 서원을 세우면서 좀 많은 분들이 함께 그곳에서 수행하고 또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경주는 또 신라 천년의 고도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 신라 불교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죠. 경주잖아요. 또 스님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도시가 경주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 우리 연세가 들어가시는 비구니 스님들의 조금은 그런 복지와 여러 가지 문화가 좀 결합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다라는 원력을 네. 저희 은사 스님 입장하시기 전부터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원과 함께 네. 그 중심에는 국제명상센터가 함께하면서 전 세계 분들과 한국 불교의 문화라든지 네. 그리고 한국 그 전통 수행법과 명상에서 더 나아가서 가나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만들고 싶다라는 원력이 쿠무다가 첫 번째 네. 버전 1이었다면 네. 저는 이 생에서 마지막 불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원력을 가지고 하다 보면 되겠죠. 네. 그 우리 스님께서 요즘 애들 표현으로 나는 질렀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그냥 요즘 애들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스님의 원력이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님께 감겨가지고 그렇게 감기다라는 표현하나요? 표현을 하더라고요. 감겼어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또 거기에 많이 동참하게 되시지 네, 않을까 네. 싶어요. 물론 원력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제도적으로 또 만들면서 또 재단을 만들면서 네, 가시지만은 아마 일반 불자라던가 뜻이 있는 분들의 또 후원이라던가 동참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쿠무다 명상 문화센터를 만들면서 느낀 점이 네. 사실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설판 제자라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 법당은 우리 장수연 아나운서께서 공덕을 짓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네. 물론 그것 또한 설판 제자도 있어야 네. 되지만 네. 우리 십시일반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부처님의 성전과 도량과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은 정말 100사람보다는 1000사람, 맞습니다. 1000사람보다 10,000명의 그 원력과 서원이 더해졌을 때 그 도량에서 수행하고 그 도량을 찾는 분들에게 위안과 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명보다는 10,000명, 10,000명보다는 더 나아가서 10만 명, 100만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염원과 서원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공간에서 행복하고 또 완전한 행복을 가는 길에 좀 모자람이 없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불사 진행을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방송 네.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나도 뭔가 좀 함께 동참해서 나중에 가서 벽을 쓰다듬으면서 나도 여기 함께 했었지. 네. 그런 또 뿌듯함을 느끼실 수 지금 있는. 저희 쿠무다 네. 명상문화센터도 그렇죠. 또 십시일반으로 함께해 주신 네. 분들께서 네. 내가 이 불사할 때 굉장히 인연을 맞아요. 많이 지었어. 이제 네. 그런 분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량이기도 네.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은사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이렇게 잠깐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예전에 말씀하신 기억이 고무신도 닦아 신지 말라고 그 시간에 다 그걸 기억하고 아끼고 계시군요. 네. 너무 그게 진짜 네네. 너무 기억에 남아서 공부 많이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가 공부 많이 하더니 지금은 정말 대불사를 하는 그런 스님으로서 활동하시는 걸 보셨을 때 은사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10일 후에 네. 저희 은사 스님 추모 달해제가 있습니다. 아, 벌써 21주기가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올해는 그 제가 함께 해주시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전해드리면서 왠지 좀 마음이 좀 벅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가 학인이었잖아요. 동국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성객으로 계셨다 보니까 네. 모든 것들이 여의지 않으셨으니까 상자들 입장에서는 은사 스님께 양발도 한자 못 얻어 신었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해주신 저에게 주신 선물이 노트북이었거든요. 저희 스님에게는 굉장히 큰 상자에게 주신 네. 선물이기도 하셨고 그것이 또 마지막 선물이 되었는데 가시고 나서 제가 한 100일 정도 해가 져도 눈물이 나고 또 도반 스님들이 은사 스님 이야기만 하더라도 네.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1주기는 지금까지 그런 못해드렸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이제 마음에 더 다 잠기게 되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은사 스님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철 없을 때 아유 양말도 한 짝 못 얻어 신었어 이랬는데 네. 삭발 염의할 수 있는 인연을 주셨고 또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을 맺어주신 것만으로도 그 진리를 전해주시고 법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세세생생 또 은사 스님의 제자로 상자로서 그렇게 다음 생에도 뵙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올해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건방진 얘기지만 지금 보시면은 참 잘 살고 있네 그러지 않으실까라고 이런데 더 좀 정진해야죠. 말씀드려봅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사랑하는 버세게라는 순서인데요. 힘든 삶 속에서도 삶의 나침반이 되어준 스승님, 부모님, 친구, 가끔은 부처님, 또 뭐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석 스님께 내 인생의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어떤 분을 꼽으시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 스님은 BBS에서 만들어진 스님 아니냐고. 와우. 근데 그 BBS 불교 방송과 인연을 맺어주신 네. 제가 동학사 학인 시절 네. 승가대학장을 역임하셨던 이련 스님이 떠오릅니다. 일자 연자 네. 이런 스님. 이제 안심사 네. 주지로 계시는데요. 네. 스님 저희 스승이시도 하시고 또 글을 가르쳐 주신 근데 스님께서 사실은 불교 방송과 인연을 맺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불교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됐고 또 방송을 위해서라도 더 많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게 됐고 전해드리기 위해서 네. 저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스승님이시고 또 인연을 만들어주신 분이시기도 하죠.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또 느끼게 되네요. 네. 자, 지금 이 순간 우리 주석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바로 일자 연자 오늘의 인연을 만들어 주신 이련 스님입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이자 명경문화재단 이사장이신 주석 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스님 많은 말씀 주셨고요. 또 아직도 못 들은 말이 많긴 하지만 이제 또 마무리할 때가 돼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그 어르신들께서 막 문 닫힐 때 갔다 올게요 하고 문 닫힐 때 그 문고리에다 야야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을 저희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버전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네. 버전은 아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단단한 메시지랄까요? 마음으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부처님
말씀을 등불로 삼고 함께 정진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그 말씀 새기고 갔다 오겠습니다. 네, 저도 스님. 다녀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기차를 타려고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빠른 고속열차가 없었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오기 위해서는 5시간, 6시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기차를 타는 순간 눈만 깜빡했다가 뜨면 서울역에 도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였기 때문에 또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뭔가 빨리 성취돼야 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빨리빨리라는 것이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제 몸속에 배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르고 난 즈음 많은 분들께서 스님 빨리 성취하는 법은 뭘까요? 기도 성취가 빠른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마치 여기에 있는 산을 저기에 옮겨 놓듯이 여기에 있는 바닷물을 저기에 옮겨 놓는 듯한 마음으로 둔공의 마음으로 정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급하게 서둘지 말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진하시고 수행하시는 것이 어느샌가 쌓이고 쌓여서 밀도를 단단하게 갖추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 산을 옮기듯이 또 바닷물을 옮기듯이 그런 여유롭고 느긋한 마음 또 인내하는 마음으로 올해 한 발 한 발 부처님의 제자로서 정말 행복하게 정진하셨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